지난달 21일 PD수첩 PD들이 계속된 제작 자율성 침해를 참다 못해 제작 중단에 돌입했고, 이어서 시사 매거진 2580을 비롯한 시사 제작국 기자 PD들이 지난 3일부로 제작 중단에 동참했습니다. 현재 보도국 소속 총 기자 수는 약 250명인데 저희 취재 기자 81명이 제작 중단에 들어갔고, 또 이미 제작 중단에 들어간 영상 기자 37명을 포함하면 모두 118명이 제작 중단에 동참해서 약 47% 규모가 더 이상 김장겸 체제의 뉴스 제작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뉴스 제작을 중단하기로 했는지 말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뉴스M PD를 맡고 있는 주간뉴스부 윤효정 기자, 어제 상당히 강한 도리를 보여주시기도 했는데요. 현재 보도국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그동안 MBC 뉴스가 저지른 죄상이 어떠했는지 그 단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지금까지 보도국에서는 보도 관련 부당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많고 저 역시 부끄럽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하기 힘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관련입니다. 당시 뉴스에서 정부 비판 내용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다거나 뉴스 전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상을 쓸 때도 실종자 유가족의 눈물을 쓰지 말라는 식의 구체적인 부당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인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단신 농성에 대해서는 비난의 내용을 담아서 리포트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시 이를 취재했던 기자가 딸을 잃은 아빠가 단식을 하는 행동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지만, 담당 부장은 제작을 강행을 지시했고, 결국 리포트를 한 담당 기자는 이를 반성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고, 이로 인해서 인사조치되기도 했습니다. 촛불 집회 보도는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3.1절 뉴스데스크에 방송된 요례없는 3.1절 집회 도심 곳곳 태극기 물결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는 처음 발제할 당시에는 3.1절에도 태극기가 정치 도구화돼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취지였지만, 당시 사회 2부장이 기사의 핵심을 완전히 바꿔서 기사를 고치고 결국 태극기 물결이 도심을 덮은 의미 있는 날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리포트가 메인 뉴스 톱으로 나갔습니다. 기자들의 항의에 당시 사회 2부장의 답변은 언론은 사회 통합 기능이 중요하다고 것이었습니다. MBC가 탄핵 촉구 촛불 집회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촛불 집회 초기엔 촛불 집회 아이템 꼭지수를 줄여서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에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아이템 수를 1:1 비율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데스킹 과정에서 촛불 집회 리포트에는 민주노총이라든지 성소수자 같은 단어를 넣도록 지시했고, 태극기 집회와는 반대로 촛불 집회가 특정 집단이 주도하는 의미를 주고자 기사를 고쳤습니다. 국정교과서 관련해서도요. 2015년 9월 20일 작성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보면 국정교과서 홍보에 MBC를 동원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로 뉴스데스크는 10월과 11월에 걸쳐서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10월 15일 확정고시가 발표되고 11월 3일까지 약 3주 동안 반대 여론을 전하는 리포트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마 경영진 입장에서는 보도 기자들도 제작 중단에 동참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법적인 시비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 중단에 앞서서 하루 이틀 정도 앞서가지고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명백한 대체 인력 채용 공고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법적인 문제는 앞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발 MBC의 명함을 보고 회사원이 되기 위해서 이 회사에 채용하는 것은 간곡히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MBC 뉴스가 정상화됐을 때 같이 일할 수 있는 정의롭고 양심 있는 기자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